네, 안녕하세요. 앞서 삼프리 외전을 한 번 더 열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오은영 부장이 오셨으니까 공을 뽑기 위한 두 번째 작전입니다. 연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는 시기는 한국이 기준금리를 막 50bp를 올린 날이에요. 그리고 이제 FOMC가 한 2주 정도 남아있는 시기인데 7월달 FOMC에 사실 주목해야 될 이슈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7월 달에는 이걸 좀 보게 될 것 같아요. 이제 0.5냐 0.75냐 이제 여기에 대한 논의가 일단 표면적으로는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저는 이제 그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연준 내에서 최근에 좀 스탠스가 좀 바뀐 게 있어요. 이게 어떤 스탠스냐면 사실 연초만 해도 연초가 아니죠. 한 4월, 5월 정도에는 다들 의구심이 그거였잖아요. 성장을 훼손시키지 않고 금리를 물가를 잡을 수 있냐 이거였는데 그때는 성장 훼손시키지 않고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말이 사람들이 그럼 안 하겠다는 얘기네. 이제 이렇게 들릴 수 있잖아요. 물가 못 잡겠다는 얘기네. 이렇게 들릴 수 있으니까 실업률이 조금 올라가더라도 물가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그러다 한 레벨 더 들어가서는 지금 이제 파월 회장이 이제 의회 연설에서는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개런티할 수 없다. 경기 침체가 안 온다고. 그러니까 이 수위가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제였죠. 어제 한 스텝 더 들어간 게 이제 뭐냐면은 고앤스탑은 하지 않겠다. 스탑앤고 하지 않겠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스탑앤고가 뭐하고 똑같냐면 70년대에 그랬어요. 그렇죠. 70년대 사실 눈치를 보면서 실물 경기가 조금 둔화되는 것 같으면은 물가 신경 쓰지 않고 잠깐 금리 내렸다가 다시 물가가 또 치솟으니까 뭐야 한 다음에 다시 끌어올렸다. 2달 만에 바로 그렇죠.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이건 이제 막 반복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 인플레이션이 잡히질 못하고 갈팡질팡하면서 오히려 크게 올라갔었던 이제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스톱앤고는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어요. 그럼 요번에 저는 제일 많이 좀 중점을 둬서 봐야 될 건 뭐냐면 연준에서 진짜 이 성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게 이제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블라드 총재가 이제 굉장히 좀 매파적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항상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게 성장 둔화되지 않고 우리 물가 잡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경기 침체 없이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며칠 전에 3일 전이었나? 그 인터뷰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지난 두 분기가 나는 경기 침체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잠깐 생각해 보시면 1분기가 마이너스 성장이었어요. 그렇죠. 미국으로 따지면 2분기도 이제 물론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마이너스 1.2 정도 좀 그 정도 지금 GDP 나우에서는 그 정도 보고 있잖아요.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면 테크니컬리는 우리는 경기 침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테크니컬리는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니까. 근데 이제 블라드 총재가 그건 경기 침체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경기 침체가 안 온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정도는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까지 충격을 받는지를 이제 역사적으로 상흔이 오랫동안 남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아주 큰 경기 침체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번 FOMC에는 기자들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집중적으로 쏟아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0.75다 이것보다도 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최근에 보면은 내년 중반부터 기준금리 인하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시장에서는. 근데 사실 그 스탠스에 맞춰가는 사람이 지난번에는 점도표에서 봤었을 때는 블라드밖에 없었어요. 근데 과연 이번에는 물론 점도표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과연 이제 위원들 중에서도 과연 이제 내년 하반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지 그걸 좀 지켜봤으면 합니다. 얘기해 주신 것처럼 얼마 전에 미니애폴리스 총재인가요? 거기 나와가지고 갑자기 점도표에서 내가 이거를 찍었어 얘기해 버리더라고요. 굉장히 이례적으로 연준 내에서도 자기 이미지 관리하시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생각도 사실은 들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저는 물론 이제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미니애폴리스 연은 이제 카시칼이라는 분이에요. 이 대머리인데 되게 이제 그분은 비둘기 중에 왕비둘기예요. 죄송합니다. 이제 되게 멋있는 마이클 조던 같은 외모를 갖고 있죠. 근데 그분이 그 사실은 왕비둘기예요. 항상 그래서 작년에도 금리는 2024년까지 올리면 안 된다고 얘기하셨던 분인데 이번에 자기가 제일 점도표를 위에 찍었다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와,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 생각도 들지만 두 번째는 어쩌면 그 사람이 위를 찍었다는 걸 보면서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비둘기파들이 막아주지 않을까 했는데 그 비둘기파가 위를 찍어버리잖아요. 3월 달에 브레이너들 갑자기 확 전환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시장의 기대감을 조금씩 이제 사전적으로 꺾어내는 형태의 연준의 교묘한 커뮤니케이션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기대가 금리가 조금 올라가는 게 완화되는 게 좋을 수 있어야 대해서도 약간 찬물을 끼얹을 수 있고 금리 인상의 종착역과 금리 인하 시작점이 짧을 수 있다에 대한 이야기하고도 조금 선을 그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 생각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나의 친구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경기 침체가 되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안 하고 이제 돈을 풀어줄 테니까 그럼 그 돈의 힘으로 주가가 또 올라갈 것이다. 이제 이런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기 실현적 예언을 지금. 네, 그렇죠. 근데 일단은 첫 번째 생각은 그거예요.
만약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추고 오히려 양적 완화로 전환했다. 그러면은 주식시장이 굉장히 뜨겁겠죠. 네. 그럼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다 주식을 하지 않을까요? 그럼 생산을 안 하고 소비만 한다는 얘기잖아요. 돈을 뉴노멀. 버니까. 그죠? 그렇죠. 뉴노멀이죠. 모두가 꿈꾸는 세상이 열리는 네. 건데 생산을 안 하고 소비만 하면 물가는 더 네.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너무 과도하게 그렇게 막 확 금리 인하를 하면서 네. 자산 가격을 다시 한번 준동시킬 그렇게까지 움직이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굉장히 저는 큰 와일드 카드라고 봐요. 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소비 경기가 둔화가 되고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게 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빠르게 줄어들거든요. 네. 그럼 물가가 보통 성장이 둔화되는 속도로 같이 둔화가 되는데 문제는 성장은 빠르게 둔화가 되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성장의 둔화 속도는 더 빠르게 하면서 물가의 물가는 둔화 더디게 속도는 하고. 더디게 만들죠. 네. 그러면 사실은 같은 방향으로 둔화는 되지만 물가가 내려오는 속도가 느리다 보면 일시적으로는 성장은 되게 많이 주저앉았지만 물가는 높은 레벨에 있는 네. 약간 일시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을 스태그.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물가가 내려오는 속도가 느리면 연준이 그렇게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하면서 네.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사실 저도 조금 퀘스천 마크예요.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공급망에서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의 와일드 카드를 좀 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주신 내용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그렇게도 얘기하는 거죠. 실질금리 레벨 자체가 이제 겨우 마이너스 플러스로 돌렸는데 잘못 금리 인하 시그널 줘버리게 되면 그렇죠. 다시 내려가서 더 나간다. 네, 그렇죠. 이러한 고민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이제 금리 뭐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레벨이긴 합니다만 현재 물가 레벨 뭐 CPI 한 8%대 중후반 이런 게 계속 지속이 되고 크게 안 떨어지는 상황이 된다라면 연준이 일단 금리는 거잖아요. 올해 한 3.375 내년에 3.75 네. 정도인데 이게 사자를 볼 수도 있다 아니면 최소한 3.5까지 올해 말엔 올린다 뭐 최소한의 액션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이제 3.5까지 올린다라고 올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생각은 들어요. 뭐냐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었던 강력한 경기 침체가 찾아오잖아요. 네. 그럼 그렇게 못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연준의 목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장도 있고 물가의 안정도 있지만 하나가 더 있거든요. 금융 안정이 있습니다. 금융 안정은 결국에는 최종 대부자로서의 역할을 할 필요도 있거든요. 네. 만약에 그런 리스크가 생겼을 때는 얘기가 확 바뀌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재고라든지 이런 걸 봤었을 때는 어쩌면 경기 침체가 되게 빠르게 다가오는 거 아니야? 네. 이제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가능성을 만약에 배제한다라고 하면은 3.5%까지는 일단은 연준이 밀고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레벨까지 올라갔었을 때는 속도 조절을 하면서 물가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조금 더 지켜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나 컨센서스는 어느 정도는 연준의 스탠스를 읽고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네. 시장이 분명히 어려운 혼란한 상황에서도 FOMC 하나하나 거쳐가면서 다양한 얘기들을 또 지금 저희가 얘기 드린 부분들을 확인해 나가는 그런 7월, 또 어쩌면 9월, 어쩌면 12월 정도까지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주신 쏙 빼먹어야 되는데 오늘 진짜 워낙 바쁘셔가지고 빨리빨리 이제 요 정도에서 외전 마무리하고 역시 다음번에 한 번 더 찾아뵐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좋은 말씀해주신 오건영 부장님 감사드리고요. 역시 소정의 기프트 저희 신한금융투자의 노베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하셔야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봐요.